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취업 퀄리티 나영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대원군의 대내외 통치부터 한번 나갈 거야. 근데 대원군의 대내외 통치는 지금 소제목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이제 근현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야. 근현대사. 어디가 근현대사야? 실질적으로 결국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를 근현대사로 말을 해요. 자, 이 근현대사 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갈 건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근현대사가 어디까지가 근대고 어디까지 현대냐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통치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결국에 대원군의 아들, 12살짜리 아들이었던 이명복이가 왕이 되죠. 그리고 이명복이가 나중에 1897년 대한제국을 만들어. 의미를 잘 봐. 대한민국은 뭐야?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 대한제국은 황제가 주인되는 국가를 말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황제가 주인되는 국가인데 결국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가 돼도 뭔가 잘 안 되는 판인데 황제가 되는 황제가 주인이 되는 국가가 탄생됐으니 벌써 어때요? 흥국의 냄새가 나? 망국의 냄새가 물씬 풍겨? 망국의 냄새가 물씬 풍긴단 말이야. 그래서 1897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13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라가 망한 거지. 그럼 누구한테 망했어? 일제에게 망했던 건 맞지?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점령한 시기를 해서 일제강점기라 부르고, 일제강점기 36년을 갖다가 지나다가 우린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거야. 여기까지를 근대라고 말을 해.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되는데 결국 1공화국, 2공화국,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걸 쭉 배우게 되는 거 맞죠? 거기를 현대사라고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념해달라.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결국 근대사의 시작이었던 우리 대원군부터 나갈 건데 고개 들어봐. 대원군을 나가기 전에 항상 역사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원군이 집권했던 건 1863년인데 19세기 중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19세기 상황이 어땠는가를 잘 보셔야 돼. 아주 쉬운 얘기하면 19세기는 몇 년도야? 1900이야? 1800이야? 1800년이 19세기야. 근데 1800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800이야. 여러분이 그나마 한국 사를 아무것도 몰라도 결국 아는 왕이 하나는 있어. 조선시대. 이성계하고 정조는 알아요. 정조대왕께서 사망을 하죠. 정조가 대왕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어린 왕이 든 건가? 정조대왕이 사망을 하니까 그의 아들은 나이가 늙었어? 어렸어? 어렸죠. 그러니까 그의 장인들, 그의 외가 쪽에서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는 외척이 권력을 잡고요. 비변사는 원래 뭐야? 변방을 대비하는 기구인데 이건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나라 국정 최고 기구로 전환됐기 때문에 외척들은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신의 사이가 뭐야? 왕이야. 왕이 나이가 결국 먹기 전까지 결국 그들은 진하게 한번 땡겨야겠죠. 결국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했던 길은 뭐냐?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그 당시 뭐야? 현령은 2,000냥, 군수는 5,000냥이라고 어느 정도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면 거기 들어. 이들은 관직을 팔았죠. 그럼 관직을 샀던 사람들은 당연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뭘까? 본전 뽑아야겠지. 그러면 자기가 부임한 지역에서 결국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적게 걷는다, 많이 걷는다? 많이 걷는다. 그러면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까? 세금 제도가 문란해질까? 문란해졌다. 그 세금 제도가 뭐냐?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자, 삼정의 문란이 그럼 뭐냐? 아시겠죠? 전세의 문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우리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세 가지를 거둬요. 일단 토지세. 아셨죠? 땅에서 나는 세금. 둘째, 사람에다가도 뭡니까? 결국 세금을 걷는다? 그게 바로 인두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몸에다 걷는다 해서 신세라 부르는데 여기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걷는 게 바로 공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특산물을 걷는 것 자체가 결국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특산물을 왜 걷었을까? 지금은 시장 경제야. 여러분이 원하는 건 어디 가서 살 수 있어? 이마트. 여러분이 원하는 건 롯데마트. 다 백화점 가면 구입할 수 있는데 예전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특산물을 받는 그런 제도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린 배웠어 이미 벌써. 1608년에 광해군 2년 때 바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특산물을 그냥 쌀로 걷는 법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당시 세금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전세와 둘째는 공납이 아니라 공납은 사라졌고 군포가 있는 거죠. 군포가 뭐야? 군대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군역이야. 근데 이제 군대에 사람이 가는 거야? 아니면 군대에 결국 세금만 내면 되니까 군대에 세금을 내고 군대 안 가는 게 군포야. 어렵지 않아요? 셋째, 뭐였어요? 환곡은 원래 뭐야?
한자가 무슨 한자야? 돌리는 한자. 곡은 곡식곡자. 곡식을 빌려주고서 돌려받는 거. 이게 환곡이에요. 환곡제도의 시초라 불려진 게 뭐야? 어느 왕 때? 고국 천왕 때. 누구? 을파소를 제상으로 기용해서 결국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게 모든 구율제도, 한마디로 환곡제도의 시작이야. 이게 고려에 가서는 결국 뭘로 갑니까? 의창. 나중에는 상평창이 이런 의창의 기능을 대행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전근에서 배워왔겠지 설마. 자, 환곡은 원래는 곡식을 빌려주는 빈민구율책인데 이게 이자를 받게 되면서 세금처럼 변화된 거죠. 이걸 우린 뭐라 부르냐? 삼정의 문란이라고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려는 자들, 대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게 아깝겠지. 그러니까 뭐야? 없다고 숨기는 거야. 숨길 은자야. 우리 은밀한 거 할 때 은자야. 결은 뭐야? 토지결자. 토지를 숨겼다, 은결. 군포는 누가 내는 거야? 쉽게 얘기해봐. 군포 누가 내는 거야? 그렇지. 강인이 군대 가려는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조건으로 내는 거야. 그럼 군대 가려는 사람 누구? 건장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몇 세부터?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야. 그걸 우린 정이라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포는 정남이 내는 건데 정남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군포를 걷고 싶었던 거지. 왜? 국가는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백골징포 황구첨정. 백골. 죽은 할아버지까지도 포를 징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황구첨정 무슨 뜻이야? 황구가 누런 개가 아니야. 황구는 뭐야? 누런 입술이야. 어린아이들은 황다리 껴요. 누런 입술. 첨가한다. 어디에? 16세, 60세라는 남자의 어린아이도 첨가시켜서 결국 세금을 받는 제도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 너무 깊이 가지 마. 그냥 백골징포와 황구첨정 맞다. 군포의 문란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환곡의 문란도 있었겠죠. 환곡 같은 경우는 이런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럼 농민들은 살기 어렵잖아. 그럼 농민들은 당연히 난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밀란이야. 대표적인 밀란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862년에 진주 밀란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진주 밀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진주 밀란을 계기로 인해서 국가는 무슨 이정청을 설치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시작 O예요, X예요. 이 지문 시작 O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개 들어. 이 당시에 밀란 중에서 여러 개의 밀란이 있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1811년에 홍경래난과 1862년에 진주밀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와.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것은 결국 홍경래난이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체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대답해. 내 말 이해하니?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진주밀란이 일어난 이런 혼란한 시기 때 누가 죽어요? 우리나라 25대 군주였던 철종이 사망하죠. 결국 자식 없이. 그래서 종친 중에서 한 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이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미천한 종친 중에 하나였던 이양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를 갖다가 26대 군주로 옹립을 시켰다. 이런 얘기야. 걔가 바로 고종이야. 그분이 고종이라 합시다. 근데 고종은 나이가 12살이야. 우리나라 국법으로 12살에는 친정이 안 돼. 20살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 클 때까지 아버지가 대신 통치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통치기간이야. 몇 년간 통치했다? 10년간. 몇 년? 10년간. 대원군의 통치는 암기하셔야 돼. 몇 년부터? 63년부터 73년까지를 암기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대원군이 해야 될 가장 중요했던 과제는 뭘까? 그렇죠. 무너진 왕권을 갖다가 결국 바로잡아야겠지. 무너진 왕권을 바로잡는 건 뭐야? 저기는 뭘 날려야 돼? 외척. 저 비변사가 너무 권력을 독점하고 있죠? 비변사를 폐지. 애우지 말란 말이야. 농민들을 가장 극심하게 했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그런 흥선대원군의 어떤 과제를 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외척과 비변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보세요. 이제는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을 하겠다. 그 당시 노론 집권층이었기 때문에 소외받은 남인, 소론들을 등용하겠다?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둘째는 뭡니까? 나왔잖아. 비변사 폐지. 비변사는 정치와 군사를 다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면 비변사를 폐지함으로써 정치는 누구에게? 의정부에게. 그리고 군사권은 원래 있는 삼군부에게 결국 나눠줌으로써 왕이 직접 군사권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예전보다 훨씬 더 왕권이 강해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으로 나눴다. 이것이 뭐 핵심 지문이야. 지금까지 제가 허무한 얘기 해볼까?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도 안 나와. 시험은 딱 요거 하나 나와. 비변사 폐지가 의정부와 삼군부로 분화되고 있었다. 셋째, 대전해통 육전조례 많이 나오죠? 육전조례는 그냥 넘어가도 돼. 대전해통은 뭐야? 자, 이런 것까지 할 시간 없는데 대전이 뭐야? 우리의 법전이야.
우리나라의 법전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전이 뭡니까? 성종 때 만들었던 경국대전, 그리고 영조 때 만들었던 속대전. 그 두 개의 대전을 결국 만나게 해서 통합한 통합법전이 만들어진 거야. 뭐가 나와?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는 대전 통편.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전회통. 무슨 주제야? 법전이란 동일 주제를 놓고 시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 맞지? 이런 것이 항상 속임수로 나오는 거야. 정조 때 뭐? 대전회통. 하면 정답, 오답, 오답이야. 정조 때 뭐라고? 대전 통편. 아십니까? 고종 때는 대전 회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체크하시고. 서원철폐는 아셔야 돼요. 서원. 서원이 뭐야? 서원. 결국 지방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결국 선열을 제사하는 곳이라는 것은 교과적인 지식이야. 그런 교과적 지식은 필요가 없어. 서원은 결국 지방에서 결국 인재들을 기르기 위한 한마디로 뭐야? 학문의 장이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지방 사족들의 결속의 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지방 사족들이 똘똘 뭉쳐서 맨날 같이 공부만 할까? 같이 공부하다 보면 같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고 집단 이기주의 빠지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서원들이 모여서 전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가 정책에 반기를 내면 안 되겠지. 더 중요한 건 뭐야? 서원을 갖다가 차리면 얘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면세받아. 여기 들어가면 군대도 안 가.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들이 어떤 도적대의 소굴로 변하게 된 거야. 서원을 철폐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야? 국가의 재정을 강하고 지방의 나름대로 뭡니까?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 어렵겠니? 그럼 하나로 기억해. 무슨 강하다? 왕권 강하다. 그런데 그러면 뭐 그거 외우면 되는데 뭘 이렇게 하시나요? 거기에 들어. 여러분을 갖다 시험이란 건 틀리게 하는 시험이야. 근데 서원철폐가 한 번만 나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서원철폐 몇 번 나온다고? 2번이야. 몇 번? 2번. 몇 번이라고? 2번 나와. 영조 때도 서원철폐가 있고 대원군 때도 서원철폐가 있어. 그래서 항상 비교 분석으로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 단 대원군 때는 많이 봤던 지문이야. 전국에 몇백 개 선을 600개 선을 이렇게 17개로 철폐하고 있다는 바로 대원군 때 서원철폐다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가끔 사료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동묘를 다시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의 서원을 형기하여 귀신의 우사로 나가는 일을 금하고 원동한 일을 풀도록 하여 합니다라고 했다. 무슨 말이야? 서원을 다시 한번 만들고 만동묘를 만들자. 그러면 서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지방 유생들. 성리학에 빠져있는 친구. 만동묘는 뭐예요? 만동묘 들어봤어요? 묘. 묘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항상 사당을 묘라고 말해요. 만동묘 뭐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 황제가 뭐야? 이게 신종이야. 만력제라는 애야. 걔를 갖다가 제사했던 사당이 만동묘야. 그럼 문제는 뭐야? 제사하려면 엄청난 제사 비용이 많이 들겠지. 이것 때문에 국가 재정을 좀 먹고 또다시 뭡니까? 백성들의 수탈의 본거지가 되기 때문에 만동묘와 서원을 철폐했다는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유생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지문이 나오는 거야. 만동묘와 서원 철폐는 대원군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 민생 안정 정책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경복궁 중건. 자, 거기 들어. 여기야 별표 쳐야지. 경복궁 중건이야. 자, 먼저 말씀해. 경복궁을 중건 다시 만들었다는 걸 말씀했어요. 근데 경복궁은 중건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원래 궁궐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이걸 중건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찍었어. 그게 당백전. 양반들에게도 뭐야? 기부금을 걷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게 뭐였다? 원납전. 여기 되게 편해. 그래서 원납전과 당백전.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야? 조선의 8도 좋다는 나무는 경복궁 진으로 다 들어갔다. 무슨 말이야? 양반의 나무들. 그러니까 양반들은 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해서 자신의 조상 숭배를 위해서 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보관해놨는데 이걸 전부 다 잘라다 했고요. 경복궁 역사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결국 이로 말할 수 없었다.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봐주셔야 돼. 요즘 최근 문제는 단답형 문제보다는 사료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료형에 익숙하지 않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납전과 당백전이야. 고개 들어. 원납전은 뭐야? 기부금. 당백전은 뭐야? 백배를 당하는 화폐니까 뭐야? 고액화폐. 고액화폐가 막 발행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겠네. 이런 거에 설명할 시간 없어. 화폐 가치와 물가는 반비례야. 그래서 이걸 일종의 무슨 네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빨랐나요?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 거야. 자, 이걸 다 알고 할까? 당신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알려다 보니까 문제야. 알겠습니까?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한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겠죠, 뭐. 근데 인기가 있었던 그 시절 때 얘도 날 좋다고 쟤도 날 좋다 해서 걔를 다 관리하다 보면 결국 한 명도 못 잡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나를 좋다고 했을 때
빨리 그걸 추려야 돼요. 한두 명을 줄여서 빨리 내가 선택을 해야만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다 가져가. 지금은 되지. 누가 이거 안 되겠어?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대원군 아니야? 어? 그러다가 동학농민운동까지 공부하다가 갑오기역부터 일단 중단.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원군 전문가 되잖아.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뭐 대원군하고 선사. 완전 전문가야. 선사는 뭐 친척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살았던 시대 같기도 하고. 그게 선사 시대 아니야? 응? 그러니까 맨날 어디서 헷갈려. 고구려 백제 신라 오면서 거의 뻗어버린단 말이야. 왜? 일반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만 가지고 뭐 10시간, 12시간 설명한단 말이야. 정신 나간 짓이니까. 그렇게 설명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짧게, 빠르게, 여러 번. 그것이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다. 오케이? 뭘 기억한다? 분명 있는 비변사 철폐. 그리고 뭡니까? 대전핵통, 육전조례. 그리고 뭘 말한다? 경복궁 충고는 반드시 기억해달라.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민생 안정이야. 그러면 민심을 불안하게 했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 하잖아. 그럼 뭐야? 전세 문란, 군포의 문란, 환국의 문란. 은결이 문제잖아. 그러면 숨겨진 토지가 문제니까 은결을 색출하려면 토지를 조사해야겠죠. 무슨 사업? 양전사업. 양, 측량한다. 전, 토지를. 토지를 측량해서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겠다는 거야. 거기 들어. 그럼 당연히 뭐야?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니까 그만큼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낼 수 있으니까 재정확보야. 다만 주의할 것은 토지 문서를 발급한 건 아니라는 거야. 토지 문서를 뭐냐? 땅지자야. 계약서 할 때 계자야. 찌개가 아니야. 지계는 바로 계약 문서야. 거기 들어. 뭐라고? 지계가 발급된 건 뭐였다? 대한제국이야. 이거는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계가 발급됐다는 것은 최초의 소유권이야. 문제 풀다가 최초의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었다. 언제였다? 대한제국 시기. 허벌나게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둘째는 군포의 문란이야. 이 군포의 문란을 해결하려면 왜 황구첨정과 백골진포 결국 죽은 사람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를 거들려 했을까? 그건 뭐야? 일반 평민이 내는 포를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됐기 때문이야. 그럼 왜 일반 평민이 내는 포를 가지고 충당이 안 됐을까? 이 당시에는 양반이 몇 프로야? 70%야. 그러니까 양반이 포를 내지 않게 해서 불법적으로 양반되는 자가 되게 많았다고. 당신들 양반이었나? 당신 양반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은 전국적으로 몇 프로야? 8% 아니었어요. 전국에 여러분이 8% 안에 들어갔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양반이 전부 다 여러분 쌍놈이야. 여러분이나 나 다 쌍놈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18세기, 19세기로 가면서 양반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야. 불법 족보 매입이라든지 또는 뭐야? 납부도 공명처. 우리 집도 양반은 아니야.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역관 출신이니까 우리의 선조가 역관 뭐예요? 통역관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통역가면서 이제 부축적해가지고 불법으로 족보 매입해가지고 이제 양반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보를 보면은 조선 초기부터는 족보가 없어. 어느 순간 이때 보면 막 우리 양반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양반되는 방법은 뭐야? 양반이 됨으로써 국가의 군포를 갖다 면제받고 오지. 그러면 이제 뭐 남아있는 애들이 포를 내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결국 양반에게조차도 포를 내겠다 뭐야? 호포제. 호는 뭐야? 집집마다 포를 내라. 그럼 양반과 쌍놈이 똑같이 해야겠네? 동포제. 호포제, 동포제. 원래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워. 뭐 동포제는 원래 동단위로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알아 뭐해? 호포제든 동포제든 대원군 그게 중요한 건데.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자, 보세요.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노란색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나도 군포를 냈고 그 다음에 그들도 군포를 내는 이상 무엇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나도 군포를 냈고 그들도 양반도 군포를 내니 이게 아니면 억울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호포제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양반들이 신라를 비판한 장면인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주고 잘 들어요. 이렇게 주고 이 제도, 이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거. 이게 요즘 최근 문항이야. 그럼 이걸 뭘 말한다? 호포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셔야 된다. 대답해. 내 말 이해하니? 예.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아주 집단적으로 말할 수 있나? 뭐 대답도 안 하고 뭐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거야? 자, 대답도 하고 좀 하자.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야지 뭐. 내가 지금 이 혀가 잘 안 움직여 지금. 워낙 지금 혀가 아파가지고 이거 오늘 진짜 이거 강의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아침부터 고민했었는데 잘 해보자고. 지금 내가 지금 정상적 문구조가 아니야. 여러분 좀 도와줘야 돼. 다음 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환곡의 문란을 해결한 것이 뭐였다? 하창제야. 환곡 제도가 문란이야. 이걸 운영하는 관리가 문제야. 이걸 운영하는 관리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관리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관리들, 탐관오리들을 갖다 제거하고 결국 지방에 있는 덕망 있는 자를 통해서 사적으로 운영하는 창고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아들을만 할 텐데. 그래서 국가가 결국 쌀을 빌려주고 지방에 덕망 있는 자들이 이걸 아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게 사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갑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다? 근대적 국가로 가려는 개혁, 근대적 국가로 가려는 개혁이 아니야. 목고죠. 그럼 복고가 뭐야? 근대적 국가로 가려는 개혁의 반대가 복고야. 다시 말해서 복고라는 것은 봉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럼 봉건이 뭐야? 용어 정리 좀 해봐. 봉건이 뭐야? 결국 신분제, 그다음 뭐야? 지주제, 알겠습니까? 군주제. 결국 양반과 쌍놈에는 질서가 있다. 그리고 땅을 가진 자와 땅을 빌리는 자에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에게는 철저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가장 이상적 사회로 바라본 것이 대원군이야. 그러니까 대원군은 개혁을 한 건 맞다. 많이 나오는 질문. 대원군은 그러나 근대적 국가로 가려는 개혁이었다. OX, X야. 대원군의 개혁은 복고적 개혁에 불과했다는 것을 항상 한계로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대답해 내 말 이해하니? 예. 그럼 양반이 반발한 게 뭐냐는 거야. 빤하지. 호포법. 됐습니까? 그 다음 서원철폐. 그 다음 뭐야? 경복궁 중건. 이런 것들은 양반의 극심한 반발인데 특히 경복궁 중건은 양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반발이야. 그래서 경복궁 중건에 찬성한 사람 딱 한 사람이야. 본인 자신.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복궁 중건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고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2단원이야. 대원군의 대외적 통치. 대원군의 대내적 통치에서 몇 문제가 나오나요? 몇 문제가 나와? 한 2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그런데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지금 문제는 대원군의 대외적 통치가 상당히 더 중요해요. 이 대외적 통치를 여러분이 잘 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 잠깐만. 야, 언니야, 미안해. 야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정말 불경, 안티를 아주 조성하려는 짓거리예요. 자, 죄송합니다. 야는 아니고요. 여러분, 자, 여길 보시죠. 자,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요즘 굉장히 방송 활동에 아주 주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무한도전 출연한 이후에 이제 이번에 SK텔레콤에서 좀 쪽팔리긴 하지만 하여튼 광고를 잘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오늘 하는 드라마죠. 서인국이 주연하고 있는 왕의 얼굴이라는 제 드라마가 어제 드디어 뭘 했어요? 1회를 했죠. 오늘 2회가 10시부터 해요. 10시부터인데 10시 바로 전에 9시에 이 드라마가 왜 만들어졌는지 1시간 동안 특집으로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한 6, 7분 정도 나와가지고 이 드라마에서 선주와 강해군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이 드라마를 어떤 식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주와 강해군이 볼륨 너무 낮췄어요. 선주와 강해군이 어떻습니까? 한 여자를 사실 사랑했던 분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한 여자를 사랑했던 그 부분들을 둘러싸고서 숨겨진 이야기를 이 드라마가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드라마는 허구예요. 하지만 선조와 강해군의 그 미묘한 여자 관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서 드라마를 풀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안 봤어요, 사실. 관심도 별로 사실 없어. 근데 어쨌든 내가 나오니까.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레 TV 이런 걸로 또 돌려서 다시 보시면 뭐야 이 반응은? 자,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완전히 아무런 뭡니까 공신력 없는 그런 선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열심히 들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대원군의 대외적 통치 감사. 두 번째 할게요. 자, 문제는 뭐시면은 우리가 19세기는 사실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세도 정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던 시기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서세동점이다.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가는 시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면은 청나라는 누구한테 개항당했죠? 바이 영국. 미국, 일본은 누구한테 개항당했죠? 일본에게 개항을 당했어요. 자, 그 개항을 당하면서 있었던 조약 이런 거 염기할 거 없어? 누구는 난징 조약은 1842년이에요. 조미소 통상조 1850 이런 거 외우지 말란 말이야. 그런 쓸데없는 것을 공부하면서 공부량을 늘리지 말아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그냥 서양 세력들이 동양을 점령하러 왔구나. 자, 66년도 이거 연도 외우셔야 돼. 이게 병인박해야. 고개 들어봐. 이 병인박해는 뭐냐? 천주교 박해예요. 천주교 박해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옛날에 신유박해도 있었고요. 신해박해도 있었고요. 그 다음 뭐야? 기해박해도 있었고, 병인박해도 있었고. 보세요. 뭘 느껴요? 자, 이렇게 박해가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시작. 주제는 하나인데 시기가 여러 번 바뀐다는 거 맞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시험으로 둔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뭐가 나와요라고 알려진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주제는 똑같은데 계속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한 번 더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공부의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의 테크닉만 노리면 안 되지만 공부를 무작정 열심히 한다? 제가 보기엔 지쳐서 못해요. 66년에 병인박해야. 여기 병인박해는 딱 하나야. 행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였던 사건이야. 그래서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 교도 8,000명의 목을 날렸어요. 천주교도 8,000명 목을 날리는 건 상관없어. 근데 프랑스 신부 9명이 죽었다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갔어. 리델이라는 신부인데 도망을 가서 결국 대원군이 미친 듯이 신부님을 죽이고 있어라고 걸다 꼬라박혔단 말이야. 그 당시에 프랑스 극동함대가 그 당시 베이징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 로즈 제독이 결국 함선에 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한 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 말한 건 뭐다? 프랑스와 전쟁이 나는 거죠. 병인양요. 가만히 보세요. 병인양요에서 자 프랑스가 한강으로 오기 위해서는 항상 강화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화도를 통과해야만 한강을 탈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강화도에서 막아야 되고 걔네들은 강화도를 통과해야겠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전투는 성에서 일어나자. 정족산에 있는 성. 거기서 양은수가. 문수산에 있는 성. 거기서 뭐야? 한성근이가. 그래서 앞자만 떼면 정량. 여기에 한문.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정량은 뭘 잘한다? 한문을 잘한다. 정량 누군지 모르죠.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이쁘시고 여러분 짜증나겠지만 상당히 몸매도 좋으신 여자분이 있어요. 내가 한때 좋아했던 여자분인데 난 이분을 왜 좋아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얼굴도 뭐 안 보지 않는데 좀 똑똑한 여자가 좀 좋아요. 근데 이 정량은 얼굴 이쁜데 굉장히 4살 땐가 5살 때 천자문을 익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량은 한문을 잘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가죠. 얘들이 갔을 때 왜 규장각 뭐라 했어? 문서. 사실은 왜 규장각 의계를 약탈을 해나가요. 이걸로 여러분 프랑스가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냥 들어. 해초의 왕호천축 국전. 둘째, 흥덕사에서 만든 직지신경. 셋째, 외규장각 의계. 그러니까 프랑스가 있는 건 3개인데 속이 딱 좋잖아. 병인양요 때 직지신경이 프랑스로 약탈되어 갔다. OX, X야.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병인양요 때가 아니라 그거는 언제냐.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뭐 모르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직지신경이 언제 갔냐는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왜 규장각 의계니까 이때가 직지신경이 아니라고만 기억하면 된다고. 야, 또 이 의심의 눈초리 봐. 병인양요 때가 아니라 조푸수 통상조약 그 직전에 넘어가요. 근데 그런 걸 외우지 말고 의계가 약탈됐다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달라. 말씀드렸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다고 안 맞다고? 맞다고. 대답해. 내 말 이해하니? 야, 이 집단 이기 빠질 거야 자꾸? 대답해. 내 말 이해하니?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병인박과 병인양요 사이에 뭐가 있냐? 제너럴 셔머너야. 제너럴 셔머너는 뭐야? 뭐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 배가 평양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민을 갖다가 겁탈하고 그리고 노략질하는 과정 속에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 선생께서 많은 군민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제너럴 셔머너를 소각시킨 사건이야. 자, 그러면 뭘 해올 거야? 포인트가 뭐야? 그래, 미국이 왔다는 거야. 어디로? 강화도 평양? 평양에서. 그 당시에 누가 등장한다? 박규수가 등장한다는 거. 뭐 했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신 게 중요하다. 근데 가만히 느껴봐. 뭘 느꼈어? 66년도에 사건이 몇 개 배열돼 있어? 3개. 몇 개라고? 3개. 뭐라고? 3개야. 고개 들어. 자, 이렇게 연도 안에 사건이 3개 나오면 순서 배열하기 딱 좋죠. 66년에 뭐가 먼저야? 병인박해. 불러. 제너럴 셔머너. 불러. 병인양요. 이런 식으로 항상 동일한 연도에 사건이 3개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페레트. 누가 봐도 딱 봐도 뭐야? 독일인이죠. 오페레트. 자, 도굴 사건이에요. 독일인이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 하려던 사건이죠. 아버지 묘를 도굴해서 뭐 하려고? 그 뼈다귀 가지고 뼈다귀 해장국을 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묘의 도구를 가지고 그 뼈다귀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인 오페르트가 대원군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는 사건이었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근데 68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일본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근대사의 일본에서 제일 중요한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가 뭐야? 메이지가 뭐니? 일본 국왕 이름이야. 15세 소년 국왕이었던 메이지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게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 국가로 성장했던 일본은 당연히 조선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갖다가 수립할 것을 당연히 요구했겠지. 그러면 새로운 외교 문서를 보냈겠네? 이런 새로운 외교 문서를 우리 뭐라 하냐? 서계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 서계에 조선의 신하야. 우리 조선을 갖다가 자기보다 한 단계 낮춰서 부르는 용어를 사용하자. 우리 흥선대원께서는 오만방자한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 서계를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 일본은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는데 이걸 돌려보내자 이거 오만방지하다. 조선 정말 짜증난다 해서 한국을 정벌 하자는 이론이 있었어요. 여기가 포인트야. 한국을 정벌했다야 정벌 하자는 이론이 있다. 이론이 있다는 것은 정벌하지 못했다는 거지. 왜 정벌하지 못했냐면은 일본 내부 사정이 있어요. 자, 그래. 좀만 더 할게. 일본 내부에 한국을 정벌하자는 거에 강경론자가 있었고 온건론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잘 들어. 강경론자는 사이고 다가모리라는 새끼고 온건론자에는 오쿠보 총리가 있으니 둘이 전쟁이 붙어. 이게 일본사의 유명한 전쟁, 서남전쟁이라는 건데 여기서 누가 승리하냐면은 사실은 온건파였던 결국 오쿠보가 승리하면서 다가모리는 자결을 하고 정한론은 이론으로 끝났다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막 15번 설명하는 선생들이 있단 말이야. 정신 나가. 절대 안 나와. 이거 나오면 나한테 뭐야? 돌 던져도 돼.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야? 그래. 정한론이 있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이건 이론으로 끝났다는 거야. 이게 68년도야. 잠깐 보여드릴게. 더 쉬울게. 자, 지도 잠깐 봐요. 안타까운 지도가 있었는데 메이 정부가 조선에게 서계를 보냈단 말이야. 그냥 의미만 이해야. 외교문서를 보냈는데 이 외교문서를 돌려보내자 한국을 정벌한 정한론이 대두되기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잠깐 좀만 더 볼래요? 잠깐만. 됐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대마도주의 서계 가운데 뭐야? 조신이란 글자는 뭐야? 조선을 신하라고 부르는 글자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야. 그래서 졸라 짜증나니 서계를 수정하라고 분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뭐야? 외교문서를 돌려보냈구나. 이런 장면이 나오면 문제는 뭐니? 이 사료를 주는 거지. 이 사료 주고 이 사료의 다음 결과론적 사실로 올바른 것은 결국 정한론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겠냐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거 이후에 정한론이 대두되는 거. 문제는 여러분이 팩트는 잘하는데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봐줄 수 있도록 연습하면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연습하시면 적응 훈련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제너럴 쇼모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 제너럴 쇼모노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미국이 쳐들어온 게 뭐였다? 신미양요야. 신미양요도 마찬가지야. 어디에서? 광성부에서 어지연 장군이 누굴 격퇴했다? 그렇죠. 결국 누구? 미군을 격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 여러분 물고기 좋아하죠? 물고기 할 때 우럭과 광어 있잖아. 광어 암기하면 돼요. 광성부 어지연. 암기하는 테크닉. 어떤 식으로든 유치해요 선생님. 유치해? 나 원래 유치해. 유치한데 유치한 게 가장 빨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암기해내면 짱이야. 다 씁니까? 다음 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잠깐 볼게요. 이게 장군 기자야. 신미양요 때 이때 어지연 장군기에 이 장군 숫자 깃발기가 어디 미국에 가 있다가 얼마 전에 임대 형식으로 잠깐 왔어요. 요게 나오면 무슨 양요다? 신미양요와 관련된 거라는 거. 아셨죠? 한국사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이제 한국사 검정 시험을 갖다가 보통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이런 한국사 검정 시험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염두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척합이지. 공에 들어. 당신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이 키노트가 왜 굉장히 무섭냐? 시간 흐름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 시험은 척합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무슨 양료 뒤에 있어요? 신미양요 뒤에야. 지금은 다 알 것 같지. 근데 문제 풀다가 병인양요 직후. 결국 흥선대원은 전국적으로 척합의를 건립했다. OX, X야. 병인양요 직후다. 신미양요 직후다. 신미양요 직후라는 거예요. 척합의를 세웠다는 건 뭐야? 통상수교를 인정하겠다, 거부하겠다? 거부하겠다는 건데 가끔 척합이 나와요. 자, 뭐 한자를 갖다 혹시 못 읽을까봐 제가 해석 썼어요. 양이 침범, 비전직하, 주와 매국이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친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주화, 화친을 주장하다. 인시스톤이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파는 행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애우지 말고 무슨 양요 직후다? 신미양요 직후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자, 이 단원 가볍게 넘어갔죠? 대원군의 대내적 통치. 한 번만 복습. 안으로 무슨 강하다?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 잠깐 여기 봐봐. 통상수교를 거부했대요. 통상수교 거부했대. 집중력 떨어지네. 눈동자가 지금 딴 데가 있어. 여기 봐. 통상수교를 거부했다며. 그럼 통상수교를 왜 거부했을까? 외세가 평화적 접근했기 때문에 침략적 접근했기 때문에 침략적 접근했기 때문에 그 침략적 접근했던 사례가 무엇이었는가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돼. 바로바로 암기를 해내야 된다고. 자, 그럼 더 해봐요. 자, 개항과 불평등 조약체제 얘기할 건데 잠깐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잘 봐. 63년도에 누가 집권했다고? 대영군 집권했다며. 자, 중요한 것은 대영군은 안으로 무슨 강화?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을 했었잖아.
대일은 통상수교 거부라며.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사건 몇 가지가 있었다고? 네 가지야. 그게 바로 재병오신이야. 제너럴 시어머노, 병인양요, 오페르트, 신미양요. 그래서 병인양요는 뭘 외운다? 병인양요는 뭘 외웠어? 시작. 정량은 한문을 잘했다. 신미양요는 광어를 암기하시면 된다. 오늘 하는 건 되겠지. 근데 내가 어느 순간 화장실에서 우리 남자친구들을 만났다. 근데 같이 물어봤어. 오케이?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였지? 주저주저하면 안 돼. 재병오신.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이 가장 중요한 미국 평양 박규수. 내 뇌가 반응이 아닌 게 내 몸이 반응해야 돼.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500페이지를 무슨 수로 하냐고. 무슨 수로 암기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40페이지만 달달달 외우면 된다고. 그러면 다 맞는다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못 믿겠어?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한 번만 믿어봐. 한 번만 믿어보고 한 번만 해봐. 그러고도 안 나면 안 나면 하지 말으면 될 거 아니야. 날 믿어보라니까. 내가 사기치는 놈 아니야. 잘 보라고. 다음 73년에 아시잖아. 자, 이젠 누구야? 대원군이 아니라 왕 아들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야? 22살 아니야. 그러니까 20살부터는 친정해야 되는데 계속 대원군이 통치하니까 최익현 선생께서, 유생이야. 유생들은 항상 명분들에 입각해 있다고. 임금은 임금은 신하는 신하다고 했는데 아들이 임금이 돼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설레발리 치고 난리야. 꺼져 줄래? 한 게 최익현의 상소야. 고종의 친정이야. 근데 고종은 누구랑 살아요? 난 누구랑 살아? 와이프랑 살겠지 뭐. 근데 와이프가 누나야. 연상의 누나. 그게 누굽니까? 민자영 씨. 우리가 알고는 명성황후예요. 근데 명성황후 쪽에 있는 나름대로 외척들. 명성황후의 사촌 오빠들이 되게 많아. 사촌 오빠, 팔촌 오빠들이 완전히 이 나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누가 망쳤어? 항상 외척이 나라를 망쳤다는 거죠. 결국 민왕후 외척들이 또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 민왕후 외척들은 이제는 흥선대원과는 정반대로 보수가 아니라 개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개화론자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통상개화론자가 뭐야? 통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빨리 우리를 문호개방을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의 사람들 기억납니까? 3명.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걸 지금 제가 깊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정도 인물이 있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음. 이런 가운데서 일본이 뭐야? 중요한 건데 잘 봐. 무슨 사건이 있었다? 서계 사건. 서계 사건은 뭐 있었다? 정안론. 정안론은 이론으로 끝났지만 이건 이론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니면 유보된 거야? 유보됐죠. 그랬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최신식 군함을 보내오는데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운요 사건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야? 운요가 뭐야? 일본 배 이름이지 뭐. 일본의 최신식 군함에 또 운요를 필두로 12척의 군함을 보내서 우리에게 강제로 통상을 요구했던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운요 사건과 안으로는 통상개화론의 성장을 말하는 건데 잠깐만 여기 봐봐. 잠깐 봐봐.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너무 친절하다. 여기 봐봐. 다시 봐. 내가 아까 뭐랬어? 정안론이라며. 정안론은 이미 뭡니까? 이론으로 끝났지만 여기 봐봐. 이들이 끊임없는 해안 측량이에요. 잠깐만. 우리 얼마 전에 1800만을 넘진 못했지만 1800만을 육박했던 우리나라를 전부 다 한반도에 있는 모든 남한의 인민들을 갖다가 결국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우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죠. 뭐예요? 명량이죠. 그 명량에서 결국 이 명량이라는 울둘목이라는 지형을 이용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결국 일본의 군함을 갖다 격파시켰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명량 뭐예요? 울명자의 물결량자. 물결이 심하게 우는 아주 지형적 요인을 이용해서 결국 일본을 격파했겠죠. 자, 거기 들어. 일본은 그 명량에서 대박살 난 이후에 이순신을 무서워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면 전쟁에선 백전백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앞서서 항상 먼저 이렇게 해안을 측량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럼 해안 측량은 어떤 목적이었을까? 군사적 목적이었겠죠. 근데 해안 측량을 한다는 빌미를 가지고 이들이 뭡니까? 강화도 인근까지 오자 우리는 더 이상 오지 말 것을 경고 사격을 한 거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뭡니까? 대일본 제국을 향해서 포를 쏜 것은 결국 일본에 대한 도전이야! 라고 하면서 운요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종도, 초진 이런 것을 공격한 다음에 강제적으로 우리를 개항시켰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이걸 뭐야? 개항이라 부르는 거야. 개항. 10개자에 항구항자를 말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구를 개항한 이후에 일본이 가장 노렸던 건 뭐다? 경제 침탈이야. 고개 들어. 당신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애우려고 든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험은 어디다? 여기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야 돼. 결국 일본이 우리를 개항시켰던 결국 결론은 뭐였다? 경제야. 뭐라고? 경제. 뭐라고? 우리나라 경제를 처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만 우리 안 봐도 뻔해. 경제를 먹으려고 했던 건 뭘까? 결국 우리나라에게 많은 상품을 팔아먹으려 했을 것이고 일본이 가장 원하는 건 쌀이야. 쌀을 갖다가 무한정 가져가고 싶은 그런 부속 조약을 맺게 되겠지. 그건 뒤에서. 어쨌든 잘 보시면은 이렇게 통상개헌의 성장과 운요 사건을 통해서 어땠다? 그렇죠. 조일소조규를 맺었어요. 우리 신원부사와 일본 구로다 공사 사이에 조약을 맺었는데 고개 들어. 강제로 맺은 거잖아. 강제로 맺었으니까 이건 평등일까 불평등일까? 당연히 불평등 조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는 불평등 조약의 증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대표 내 말 이해하니? 예. 대표 내 말 이해하니? 예. 당신 대답하니까 내가 말어 내가 대답하잖아. 정신병자 같잖아. 자, 대답을 하시기 바래요. 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뭐 조일소조규에 대한 관련된 얘기인데 뭐 가만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예전에 대마도주가 보낸 서계에서 조신한 글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왕은 다시 협상하도록 해라. 여기서 이거는 우리 지금 시험엔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자.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쉬운 문제 풀 수 있죠. 보세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협상하도록 하라는데 요 말에 벌써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먼저 내부적으로는 통상계하론자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 마찰했던 운요 사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많이 바뀐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 자, 갈게요. 그래서 조일소조규를 한번 공부할게요. 먼저 모든 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1조야.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정말 조선이 자주의 나라여서? 아니죠. 자주는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1636년 병자호란 이래로 누구의 속국이었어? 청나라의 속국이었었죠. 그래서 청나라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는 뭡니까? 결국 자주의 나라야.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명백한 어떤 침략적 의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둘째는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하고 있는데 목적이 틀렸죠? 부산은 어때요? 경제. 그 다음 뭡니까? 이 원산은 뭐야? 군사적 목적이야. 이 원산을 갖다가 먹으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겠다는 거. 인천은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었다. 3개항구 개항 목적은 당연히 동일했다 틀렸다? 틀렸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정치, 군사. 해안 측량권을 강화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치해법권. 일본인이 죄를 저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단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누가 봐도 결국 불평등 조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몇 조에 온다? 1조. 불평등 조약의 증거 몇 가지? 2가지. 불러. 해안 측량권. 불러. 치해법권을 반드시 암기하시면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대답해 내 이해하니? 예.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를 갖다가 언제 어느 때 물어봐도 이 정도는 대답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 있습니까? 키노트로 딱 한 장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 그 한 장도 못 외워와. 내가 몰라? 다음 시간에 한번 써보는 거 내가 보면 알겠죠. 스스로 봐봐. 아마 좌절을 느낄 거. 야 이것도 못 쓰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거밖에 안 돼. 근데도 그 자신을 갖다가 파악하려고 안 한다. 자신을 냉정히 바라보는 순간부터 성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다시. 강화도적의 원인이 뭐라고? 운요 사건. 강화도적의 결과가 뭐라고? 경제 침탈. 보세요. 그래서 경제 침탈인데 잘 봐. 조일 무역 규칙. 조일 무역 규칙은 뭘까? 무관세야 무제한이야. 뭘 무관세? 일본이 상품을 팔아먹을 때 관세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상품을 팔아먹겠다는 거죠. 무제한 유출.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시켰다. 우리나라의 쌀을. 자, 두 번째. 조일소조규 부록. 조일소조규가 강화도 조약이잖아. 거의 부록이야.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해달라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개항장 거류지 무역이야. 옆에 뭐가 중요할까? 개항장. 뭐라고? 개항장. 뭐라고? 개항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항장을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직은 개항장에서만. 다시 말해서 강화도 조약 당시 때 일본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둘째, 일본 화폐 유통.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마음대로 유통시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하셔. 난 외워. 조일무역조치, 무관세 무제한. 조일소조규부로 개항장 거리주무 일본 화폐 유통. 그런 이제 오버하는 애들이 있어. 아 이거 제가 조사하고 공무원 문제 공무원이나 한국사관 시험 모든 그런 걸 한번 보니까 여기 외교관의 여행 자유도 있던데요. 그런 쓸데없는 걸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나오면 어쩔 건가요? 나오면 어떡하냐고?
나오면 지워. 답이 될 확률이 0%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야? 맞추는 게 장땡 아니야? 맞히기만 하는데 그걸 못하라 이거냔 말이야. 중요한 건 뭘 말하고 있다? 그래, 경제 침탈이라고. 지금 우리 무슨 침탈하고 있다? 경제 침탈을 명확하게 배워나가고 있다. 한 번만 더 조일무역 규칙, 조일수호주기부로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유념해달라. 말씀드리고 있어. 대답해 내마 이하니? 예. 대답해 내마 이하니? 예. 다음 갑니다. 그러면 자, 76의 강화도주약 맺었죠. 잠깐만. 강화도의 불평등주약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을 당한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야? 조약을 맺고 나면 항상 그날에 사절단 가는 게 원칙이라고. 그럼 강화도주약 맺고 우리가 사절단을 가겠지. 일본에 뭐가 간다? 수신사가 가는 건데 고개 들어. 2차 수신사가 있다면 1차 수신사도 있는 거 아닌가? 맞죠? 이럴 거 없어. 시험은 나오지 않아. 시험은 오로지 뭐야? 2차 수신사야. 고개 들어봐. 지금 이런다니까. 그러면 근데 1차 수신사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하나를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2차 수신사만 확실하게만 나머지는 모르는 게 나오면 1차 수신사겠지. 굳이 1차 수신사는 김기수를 단장으로 가서 그들의 정략 보고서는 일동 기우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정략 보고서는 조선책략 그렇게 암기를 꼭 해야 그 마음이 편하겠어. 그게 당신들 스스로 결국 족쇄를 올가매는 짓이란 말이야. 왜 3차 수신사도 3차 수신사는 방교경을 단장으로 해서 이모군란 당시 때 사제 사제단 왜 다 외우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야. 몇 차 수신사만 외운다? 2차 수신사. 누구? 김홍집이가 갔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때 가지고 들어가는 책이 뭐야? 조선책략.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 영어로 You cannot be too careful.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조선책략 가볼게요. 조선책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야. 자, 여기 조선이 있고 여기 청이 있고 여기 러시아, 여기 일본이야. 참고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처먹었던 연도는 1860년도예요. 뭐 더 깊게 가진 않을 거야.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자, 조선 책략은 누가 쓴 거야? 일단 청나라 사람이 쓴 거야. 원래 연해주는 누구 땅이야? 청나라 땅인데 연해주를 러시아가 처먹으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밉겠지.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러시아, 조선아 너도 미워하라야. 그래서 조선 책략은 청나라 사람이 조선이 앞으로 국제정세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우리 인터넷 친구들 눈 떠. 그 자꾸 눈 감고 자꾸 이렇게 하면 뭐가 공부가 되겠어요? 봐봐. 내가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나? 몰라. 알긴 뭐라 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봐. 그냥 한 소리야. 여긴 그러면 조선은 한마디로 누구를 막는 책? 그래 러시아를 막아라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선 이전까지 1636년 청나라의 종속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마. 알겠습니까? 굳이 일본과의 관계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선은 이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여야 한다? 미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결국 조선 책략의 내용은 딱 한 가지야. 누구를 막아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선 청나라하고 아주 끈끈하게 지내라. 그리고 결국 미국과 수교를 강화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나머지가는 다 있었던 사실이고 이제 미국과의 수교만 강화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누구하고 수교를 맺게 될까?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될 거라 이런 얘기야. 고개 들어. 이건 아주 허발나게 나오는 지문인데 거기 키노트에는 없어. 없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 날 봐. 중요한 건 다 읽을 거 없어. 조선 책략이 뭐라고? 자, 미리 한번 봐봐. 조선 책략은 누구를 막아라? 러시아. 그래서 누구와 수교해라? 미국과 수교하라 이런 말인데 원문은 외워야 돼. 자, 봐봐.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일단 누구랑 친하고? 중국과 친하고. 일본은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리고 누구야?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따라한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왜 안 해? 중국과 친하고 미국과 이어져야 된다. 이거 졸라 중요한 거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조선량 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대넣어야 되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부끄러워해? 여러분 자꾸 해야 되죠. 왜 옆 사람을 봐.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갈게. 잘 봐. 그러면 우리는 뭐야? 청나라가 결국 조선 책략과 청나라가 알선했단 말이야. 청나라는 미국과의 수교를 알선해 주는 거야. 고개 들어. 내 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얘 언니한테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좋은 말이야. 영어 강사 소개할게.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영어 강사 소개할 때 내가 얘한테 뭐라 해? 근데 영어 소개할 텐데, 야, 거기 있는 소개하는 그 좋은 거 정보 줬으니까,
나한테 저기 뭐야 한 달간 저기 뭐야 음료 쿠폰 좀 사줄래? 내 말 잘 들어.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게 있으니까 얘한테 뭔가 제시하는 거란 말이야. 청나라는 왜 미국에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고 싶을까 수교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봐. 애우려고만 하지 말고 수교하고 싶겠지. 왜? 일본과 수교한 게 미국이잖아. 그럼 미국은 어때요? 대륙으로 뻗어가려는 미국의 욕망이 있단 말이야. 그러게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그 시발점이 발음 잘해. 그게 바로 한반도가 돼야겠지. 그래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한반도의 수교를 원하는데 결국 만만치 않았단 말이야. 그랬을 때 청나라가 뭐라고 그래? 조선하고 수교하고 싶어? 도와줄게. 그 대신 뭐야? 결국 이 조선은 우리의 똘만이란 거 네가 인정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 알았어. 이 조선이 니네 나라 똘만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그럼 청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결국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갖다가 국제사회에서 묵인받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야. 이게 한 번 되니까 청나라가 신난 거야. 덴마크? 조선과 수교하고 싶니? 내가 도와줄게. 대신에 인정만 해. 뭐 이런 말이지. 덴마크, 노르웨이 모든 나라를 누가 알선했다? 청이야. 뭐라고? 청. 뭐라고? 청이라고. 대답해. 내 말이 아니? 예. 그렇게 암기하지 않아도 돼. 그럼 다 청이 알선한데 아닌 나라만 고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어느 나라를 졸라 미워한다고 아까 얘기했니? 지금. 그렇지. 러시아. 그럼 러시아하고 수교는 청이 알선이야? 독자 수교야? 그래. 독자 수교야. 그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청이 알선했던 나라를 외우는 건 정신병자야. 알겠습니까? 러시아 뺀 나머지는 다 누구? 청이 알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다고 안 맞다고? 맞다고. 우리 감독님 알겠어? 오케이. 우리 감독님 알면 된 거야. 갑시다.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져. 다른 거는 연도와 월까지 얘기하는데 조미소 통상조약 왜 연도와 월까지 얘기하냐? 그런 이유가 있어. 그냥 암기해. 82년 5월이에요. 잠깐만. 조미소 통상조약은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야.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있는 게 뭐냐? 잠깐. 이게 바로 무슨 대우냐? 최국 대우야. 우리 여학생들 남자와 연애 시작할 때 결국 연애 초반에 누가 갑이야? 주로 여자가 갑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초반에 남자에게 사실상 갑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지. 가면 갈수록 그런 갑의 어떤 특권이 사라져가죠. 그러니까 항상 약속을 받는 거지. 응? 주로 누가 대시해요? 물론 여자가 대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로 이제 남자가 대시를 하죠. 여러분 사랑이 순수한가요? 여러분 진짜 순수한 사랑하나요? 엄밀한 순수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자들이 대시를 하면 자신의 기준점을 정해놔요. 그 기준점에 통과된 애들을 갖다가 쭉 줄 세우게 하는 거죠. 그중에서 네가 제일 나아. 그러면 너랑 사귀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기준점에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은 아예 애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걸러주는 거지. 나를 좋아한다고 다 사귀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야, 그 나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한 명에게 얘기를 하잖아. 나를 최고의 여자로 해줄 수 있어? 그럼 남자들은 뭐야? 걔랑 사귀었던 욕망 때문에 그럼 너를 내가 최고의 여자로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런 암묵적인 서로 동의를 받는 거지. 내 말 이해갔습니까? 최고의 여자. 그럼 뭐라 하겠어요? 최고의 여자로 대우해달라. 이런 것을 대우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중에. 남자들은 굉장히 자기 발에 족쇄 채우는 거야. 최고의 여자를 대우해주겠다. 만약에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한눈을 팔아서 다른 여자에게 장미 백송이를 선물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전화하는 거지. 오빠, 그 여자한테 장미 백송이 선물했다며? 기억나? 최고의 혜택을 약속받은 여자가 나라는 거? 장미 백송이 당장 가지고 와. 오빠, 그녀한테 소나타 선물했다며? 소나타? 괜찮아. 하지만 나는 최고의 혜택을 약속받은 여자 알지? 소나타 당장 한 대 가지고 와. 얼마나 무서운 조항이야. 내가 그 여자에게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여자에게 뭔가를 허락하면 결국 그 여자에게 동일한 것이 온다라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부여되는 이 어마어마한 조항이 뭐였는가? 이게 바로 최국 대우야. 너를 최고의 혜택 있는 국가로 대우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으로 규정된 나라가 뭐야? 조미소 통상조약이야. 두 번째, 아까 강화도 조약은 무관세라며 이제 관세가 부활돼요. 셋째, 뭔지 아세요? 그렇죠. 서로가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 거중조정. 항상 모든 조약은 항상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불평등 조약이니까 치해법권. 중요한 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조미소 통상조약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몇 가지?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고개 들어 여기 봐. 문제 풀다가 최국 대우가 처음으로 규정됐던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미국. 우리나라 최초로 관세가 허용됐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미국. 우리나라 최초로 관세가 허용됐던 이 조약의 성립 배경으로 올바른 것은 뭡니까? 조선책략과 청해 알선. 청은 왜 알선했다? 국제사회에서 청의 종주권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내가 봐세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 그냥 물에 물타시 뚝뚝뚝뚝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근현상 그런 거야. 누가 깊이 가냐가 아니라 누가 빠르게 정확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뭐야? 여러 번 할 수 있냐.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왜? 나는 목적의식이 없어. 난 공무원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무원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잘해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내가 습관을 만들어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몇 시까지 오신다? 그렇지. 바로 40분 전에 와서 나랑 같이 쓰고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예정된 기적. 여러분 예정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눈빛은 뭐죠? 자, 가겠습니다. 이모군란. 애우려고 하지 말고 해봐. 이모가 뭐야? 고모, 이모. 이거 아니야. 이모년에 82년을 우리 이모년이라 불러요. 자, 이런 농담에 웃는 분들은 좀 이제 뭐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왜 애들은 이런 거 뭐야? 이런데 감독님만 웃고 있어 지금. 늙고 병 들어갔다는 거지. 자, 이모년. 82년은 이모년이야. 그럼 뭐야? 군난. 뭐야? 군인들이 난리를 쳤다. 그럼 군인들이 왜 난리 쳤을까? 이때 군인들은 직업군이야. 그러면 여러분 직업에서 가장 짜증난 게 공무원이 됐는데 아니 또는 뭡니까? 여러분이 아마 직업을 얻었는데 제일 짜증난 게 뭐야? 월급 안 나올 때죠. 군인들에게 월급이 안 나요. 무려 1년 1개월치. 그래서 얘네가 아주 빡도는 사건이 이모군란이야. 근데 군인이 난리 쳤는데 국가는 이걸 진압해야겠네. 반란이니까. 이걸 진압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외부 힘을 끌어들였죠. 누구? 청나라에게. 옛날에 한창 선전 기억나요? 파리바게트야 도와줘. 그거 있었죠. 역겨워? 자, 청나라야 도와줘 그런 거야. 그럼 청나라가 도와줬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청나라는 이걸 도와준 대가로 우리나라에게 결국 상업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선과 청나라에는 상민은 다 알죠? 자, 상민은 뭐야? 상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은 수륙, 물과 육지에서 무역에 관련된 협정을 맺었다는 거지. 자, 기억나세요? 아까 강화도 조약에서 조일수호주교 부록 배웠지? 조일수호주교 부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시작! 이거 봐. 당신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거기 들어. 가만히 보세요. 당신들은 뭐냐면은 난 알아요야.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인데 네가 지금 갑자기 질문해 내가 모르는 거 봐. 그런 얘기 집어치우세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물어보면 나와야 돼. 강화도 쪽에 부속 쪽에 막 조일무역교치 조일수호주교 부록. 조일무역교치 무관세와 무제한 조일수호주교 부록 개항전 거리 무제목과 일본 앞에 유토 경제 침탈이 중요했던 것이고 강화도의 원인은 운요 사건이었어. 깔끔하게 마무리하란 말이야. 몇 안 되는 거야. 다 할 수 있어. 그럼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야? 개항장이라며. 내륙에 들어올 수 없다면 청나라는 뭐 했어? 이번 기회 때 일본은 누르고 내륙까지 가고 싶겠지? 그래서 뭐냐? 조총리 상민수령 무역장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래 이거 하나야. 뭐라고? 그래 내륙까지 가겠다고. 자, 내륙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의 뭐야? 똘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거 힘들어? 그럼 버려. 버려도 되나요? 되지. 근데 왜 썼나요? 나는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버려도 돼. 항상 암기할 때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하면 돼. 무슨 통상권? 내지 통상권. 뭐였다고? 조청산민수령 무역장전. 그것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라고? 그렇지. 이모군란이야. 오케이? 다음. 조일수호주 소격이야. 그러면 누가 읽어봐? 외울 거 없어. 안 나와. 조일수호주 소격 같은 게 시험에 나오면 날 때려 죽여. 다만 중요한 건 일본 열받겠지. 일본도 어디 가고 싶어? 내륙까지 가고 싶었어. 조일수호주 소격은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심리에서 50리, 50리, 100리가 아니라 결국 내륙으로 가겠다 이거야. 무슨 통상권이야? 내지 통상권. 봐봐. 내지가 뭐야? 내륙 지역에 가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면 이제 누구도 와? 청도. 누구도 와? 일본도. 어디에 들어왔어? 내륙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오케이? 내륙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둘이 뭐 하겠어? 상호 경쟁하겠네? 상인들의 제일 중요한 건 상업할 수 있는 범위지? 상업할 수 있는 범위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상업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싸고 경쟁했겠지? 무슨 경쟁? 상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 들어. 여기 봐. 날 봐. 날 봐. 딴 거 보지 말고 인터넷 좀 날 봐야 돼. 상권 경쟁이 심화된 것은 시작. 무슨 곤란 이유였다? 이모곤란 이유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거기 들어. 시험에서 연표 문제가 났을 때 76년부터 82년까지 결국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요 시기에 OX, X야. 상권 경쟁이 심화되면 무슨 년도 이유? 82년도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암기하시면 돼. 오케이? 조일수호주교 소격은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건 그때 가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게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된다. 82년 뭐야? 조미소 통상적. 수학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 요즘에 한층 지금 수학 안 하셨던 세대가 많던데. 등차 수열은 알아요? 공차가 뭐야?
그러니까 일정한 차로 이루어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죄송해요. 자, 82년은 자 조미수 통상조이고요. 그 다음에 84년가 조로 독자수교예요. 86년이 조포수 통상조역인데 암기하는 테크닉 초항이 뭐야? 82 공차 2로 가요. 82 조미, 84 조로, 86은 조프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조로 독자수교였다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 봐. 조포수 통상조. 잠깐만. 아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 선교사 죽였죠. 그것 때문에 천주교 포교가 인정된 거란 말이에서 거기 들어. 문제 풀다가 조포수 통상조약 이후 천주교 포교가 인정됐다는 말은 O야 X야? X야. 언제 가는 거야? 당연히 병인양요 짓고 천주교 포교가 인정됐다고 이렇게 쓰면 다 틀려. 내가 제대로 얘기한 거라고. 조포수 통상조약 이후 천주교 포교 인정된 거야. 이걸 외울까? 이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병인양요 짓고 우리는 천주교 포교가 인정됐다. OX, X. 정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답을 기억해내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야. 단 나머지 나라들은 다 누가 중재를 하고 있었다? 청나라가 중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몇 단어 배웠어요? 순간적으로 3단어를 배웠어요. 대영군의 대내적 정치. 그 다음 뭐야?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였다? 그렇죠. 바로 조미수 통상조약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언급해서 여기 봐봐. 강화도 조약의 원인은 뭐라고? 운요 사건과 통상개헌의 성장. 조미수 통상조의 배경은 뭐라고? 조선 침략과 청나라 알선. 왜? 국제사에서 청의 종주권을 인정받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조의 공통점은 둘 다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조미수 통상조약에만 처음으로 등장했던 건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불러. 최애국대요. 불러. 관세 불러. 거중조.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수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단원 같은 건 뭐겠어요?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결국 개화파와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사 간의 갈등, 그리고 개화 세력들이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암기하고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드릴 것에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죠?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도 돼. 박수 계속 쳐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대감 갖지 말고 하고 10분 쉬어.